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음,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 번째 시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시장이 하락이 좀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작년부터 좀 더 심해지는데 같이 좀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상하게 새벽부터 몸이 좀 아프더니 오늘도 완전히 좀 맛이 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방송할 건 해야죠. 음, 오늘 일단은 그 순매수를 좀 시장별로 좀 보면 거래소라든지 뭐 코스닥이라든지 딱히 평소랑 그렇게 다르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딱히 뭐 이렇게 뭐가 특이할 정도로, 그러니까 코스닥이 강하게 하락할 정도의 어떤 수급의 변화는 없었거든요. 단지 어, 그 시가총액이 높은 셀트리온 형제들, 삼형제들의 하락이 코스닥을 좀 많이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순매수 누적을 한번 볼게요. 순매수 누적을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 외인들의 방향이 아직은 상방을 향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위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일단은 있는 그대로 보면 여기까지 온 상태다 인 거고, 아직은 밑에서부터 보면은 상승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다. 최근에 기간도 약간 들어왔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시장의 하락을 그렇게 음, 주익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한번 보면 오늘 1.6% 거래량은 실은 하락이 좀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전 시황에 음, 장대 음봉을 좀 조심하자라는 시황을 보내드렸잖아요. 이건 뭐 제가 알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알건 했던 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시장이 왜곡될 때, 시장이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이렇게 좀 왜곡이 될 때 보통 이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근데 얼마 전에도 조금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을 조금 더 정상화시키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형주 2018년도에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 대형주 2016년, 17년이 대형주가 좀 좋았다면 2018년에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대형주들보다는 좋다라는 것이 이제 각종 리포트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어, 근데 요 중소형주 쪽에서의 셀트리온 하나만 너무 좀 최근에 과할 정도로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뺀 나머지 그 중소형주들이 좀 묻혀 있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실적이 좋고 성장성도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모자라서 좀 숨어 있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고르게 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셀트리온의 이제 아마 한 3월 정도로 예상하죠. 3월 정도에 코스피로 이전하는 것, 그죠? 이때 되면 조금 더 완연하게 중소형주들의 어떤 수급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을 때 셀트리온이 여기서 이제 요로 가버리면 요게 지금 시총이 40조 정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근데 요것에 대한 만큼 이쪽에 어느 정도의 그 수급이 다른 중소형주들에게 수급이 조금 분배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코스닥을 뭐 활성화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실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좀 어떤 트렌드상 흐름상 지금은 중소형주 쪽에 조금 중소형주들이 계속 소외받거나 이럴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이 보유하신 분한테는 속상하겠지만 셀트리온의 이러한 어떤 좀 조금 뭐라고 하나요? 약간의 어떤 숨고르기 작업이 오히려 시장 전반에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어, 그래서 그런지 제약 관련한 애들이 힘이 약했고, 그죠? 그다음에 IT 쪽 애들도 힘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특히 오늘 엔터주 관련해서 이쪽으로 좀 강한 상승이 좀 보였네요. 그죠? 어, 어, 저희 회사가 좋아하는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SMA라든지 뭐 신세계, 뭐 웅진에너지, 신성ENG 뭐 이런 쪽도까지도 좀 수급이 조금 나눠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한번 좀 볼까요? 셀트리온 어느 정도가 하락이 됐는지. 셀트리온을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오늘 보면 한 약 10% 정도 빠졌고 거래량은 그렇게 강한 거래량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확실히 늘었고, 그렇죠? 늘었고, 음, 그래도 이렇게 이 하락 하나가 셀트리온을 계속 이제 마치 이렇게 조정을 줄 것인가라는 것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알 수는 없고, 약간의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생각보다 조금 셌다. 사실은 이런 매물 소화 과정들이 조금 부드럽게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했는데 시장은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인데 다만 지그재그로 이제 갈 뿐이지 상승 추세라는 것은 일단은 변함은 없습니다. 시장은. 그리고 어제 이 셀트리온의 하락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어떤 노무라 증권이라고 했죠. 노무라 증권 쪽에서의 매도 의견으로는 이게 좀 어떤 매도의 어떤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기사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 노무라의 어떤 보고서를 봤을 때 얘네들이 셀트리온을 셀트리온이 아마 적정 가치를 한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본 것 같긴 한데 얘네들이 어떤 논리로 셀트리온을 그렇게 받는지에 대한 자세한 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제 저희가 배웠던 패그라고 했던 걸로 한번 좀 계산을 해볼게요. 왜냐면 얘네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PER 하나로만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PER PER 분의 PER의 이익 성장률, EPS의 성장률을 이렇게 한 걸 어제 패그라고 했죠. 그래서 1보다 작으면 괜찮다. 0.5 정도 되면 뭐 아주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었는데 이 내용은 피터 린치의 월가 전설로 떠나는 월가 영웅이라는 책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왔고요. 이러한 방식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많은 사람이 쓰는데 이상하게 많이 알지 못하더라고요. PER은 알아도 패그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요 패그로 한번 봐볼게요. 보면 일단은 아이고, 셀트리온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의 실적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ROE를 한번 봐볼게요. ROE는 2017년에 17, 2018년에 20, 2019년에
19년에 22 정도 ROE가 꾸준히 느는 건 아주 의미가 좋죠. 아주 좋은 현상이고, 당연히 순이익도 확 늘겠죠. 순이익 같은 경우에 보면 2016년도에 1,800억, 3,900억, 5,600억, 7,400억 계속 돈을 버는 확실한 회사인 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EPS 성장률을 한번 봐야겠죠. EPS 성장률이 요렇게 한번 봐볼게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올 때 2017년이고 2018년도가 4527, 그 다음에 2019년도 6008로 예측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한번 계산해 보죠. 예를 들어서 요때 EPS 성장률을 구하면 4527 나누기 3165는 빼기 1 곱하기 100 하면 43%의 EPS 성장률을 보이고, 그렇죠? 요때에서 요때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6008 나누기 4527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하면 32%의 성장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해보면 이 회사의 PER이 2017년도, 2018년도, 아니 2018년도, 19년도로 다 해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PER이 76 그리고 57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한번 해보면 지금 팩으로 보면 76 나누기 43은 1.7배. 그러니까 2018년도에 패그 지수는 1.7배. 그리고 2019년도에 패그 지수는 57 나누기 32 1.7배. 이 패그 지수상으로 보면 이익이 성장하는 것보다 주가가 조금 더 빨리 오르지 않았나 라고 일단 결론은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시장의 대장주 그리고 성장하는 대장주를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의 강성 주주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것을 향후 1, 2년 정도의 성장률로 보지 않는다. 나는 ROE가 얘네가 20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한 5년 정도, 10년 정도의 ROE 값을 적용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1, 2년 정도로 보는 사람과 3에서 한 5년 이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의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시장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만약에 어떤 아주 좋은 회사를 일단 매수했을 때 이 매도 타이밍을 기본적 분석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 어, 그러니까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은 있는 그대로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이 말씀드렸지만 매수 당시에는 어떤 한 종목을 기본적 분석 한 60%의 비율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면 한 40% 정도의 에너지로 차트를 좀 본 다음에 매도하는 그 당시에는 100% 기술적 분석으로 매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일단 하고요. 매수 자체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지만 매도에서 기본적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도 순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오늘 보면 올랐던 종목, 그러니까 가끔 시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거 위주로 시장의 특징주들을 설명을 할 때가 있거든요. 시장 방송이라든지 일반 동영상이든지.
근데 그것이 오히려 고객들 일반 회원들을 좀 고점에 사게 하는 이런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내일이라도 사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빛이 나는 종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수 매수하고 싶었던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매수 심리를 자극했던. 근데 저희는 일단 포트폴리오가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할 수 없었고 하나머티리얼즈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회사들은 다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 좋고 기본적 분석은 다 끝나는 것들이고 이제 기술적 분석상 괜찮으면 매수하는 건데요. 이 앞전 어떤 이런 매물대를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어제 오늘은 거래량도 좋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아주 매수하기 좋았던 날입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저는 이 종목을 좀 오래 좀 보긴 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회사가 한참을 헤맬까? 한 1년 이상을 하락을 했고 1년 가까이를 횡보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분산이 돼준다면 음, 아마 얘네들도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갈 정도의 어떤 모멘텀은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의 어떤 경제적 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훌륭하지만 시장에서 확실히 이목을 끄는 종목은 아니지만 차트 공부할 겸 해가지고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카페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습이 잘 이쁘게 잡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전고점들을 만약에 돌파하고 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 생각보다 오늘 좀 급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지금 파라다이스가 이 아래에서 조금 버티고 있었다가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음, 매매하기가 겁나죠. 10% 이상 넘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급등을 하더라도 5% 정도 미만으로 급등하는 거는 좀 따라 들어가겠는데 이게 11%, 10% 이렇게 올라가는 거, 5% 이상씩 올라가는 거는 추격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근데 오늘 거래량도 오늘 아주 강했고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좀 눌리고서 다시 반등하는 어떤 타이밍이 온다면 종목은 충분히 매수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실적은 너무 좋은 건 다 아시죠? 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음, 코스메카 코리아도 드디어 이제 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 오늘 한 4.6% 정도 올랐는데요. 이게 좀 길게 보면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서 이 변동성이 오랜 변동성이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까지도 결정은 못 내린 것 같아요. 하지만 위로 간다면 좀 많이 갈 것 같고 아래로 간다면 이것도 무섭게 갈 거죠. 근데 오늘의 어떤 한 5% 정도의 상승, 거래량을 실은 상승이 아주 기분 좋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정확히는 아직은 모르겠다. 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아스트라는 종목이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어, 저는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일단 아스트란 종목을 보유해서 현재 지금 꽤 많이 큰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사실 겁납니다. 보유하고 있기도 겁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바닥권부터 하면 벌써
한 30% 정도가 상승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아마 그 회원의 매수 단가로 보면 아마 19,200원 정도였으니까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는데요. 지금부터는 근데 이 종목이 사실 숨어 있는 종목인 건 맞아요. 숨어 있는 종목이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도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좀 여유 있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단 어, 이 종목으로 한 20% 이상 수익이 났다면 그냥 기분 좋게 이익 실현하고 나와도 됩니다. 이익 실현을 해도 되고 전 지금 자리 뭐에도 이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혹은 조금 더 추세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11 이평선 정도를 매도 기준으로 잡고 따라가서 매도를 해도 됩니다. 여기서 더 물량을 실른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11 이평 정도 때 근처에 왔을 때 이것을 추가 보유할지 매도할지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예 마음을 먹어도 됩니다. 나는 11 이평선까지 주가가 빠지면 무조건 팔 거야. 혹은 20% 이상 수익이 나면 그냥 팔 거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훌륭한 건 알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은 좀 수익을 보존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중요한 건 수익을 보존하는 겁니다. 보존. 수익을 지키는 거. 그리고 손실은 줄이는 거. 수익을 보존하고 손실을 줄이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미는 욕심을 좀 빼면 자연적으로 계좌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웅진에너지 웅진에너지도 오늘 매수도 가능한 날이었습니다. 어, 오늘 매수 가능한 날 웅진에너지 신성 ENG 신성 ENG는 조금 하루 빨랐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웅진에너지가 더 좋은 자리였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실적은 둘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 중에서는 유도 좀 괜찮게 오늘 느낌이 나왔네요. 유. 그렇죠? 여기에 어떤 고비라고 전 보여집니다. 여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극복한다면 저는 꽤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한 12,000원 이상을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 상방이 열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유니테스트라는 종목도 오늘 매수하기 좀 괜찮은 자리가 나왔다라고 생각 들고 신세계는 이제 조금 신세계는 말씀드린 지 조금 된 것 같은데요. 신세계도 저는 오늘 같은 날도 만약에 제가 보유했다면 추가 매수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오늘 좀 높아 보이지만 추가 매수했을 것 같고 IHQ 이 종목은 좀 호흡이 좀 짧은 주식인데요. 오늘 괜찮은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조금 말씀드렸고 관심 있는 종목 중에서 오늘 매수가 괜찮았을 법한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잘 나갔던 뭐 JYP나 이런 종목들 말고요. 오늘 같은 날은 JYP는 매수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죠. 이건 오늘 11% 상승한 거는 축하할 일이지만 매수 자리는 아니죠. 매수 자리는 너무 지금은 아니죠. 지금 최근에 SM도 괜찮았거든요. SM 한번 볼까요? 아까 봤나요? 아이고. SM도 괜찮은 모습의 자리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으로 보면 SM이 저는 JYP보다 저는 더 좋다라고 보는데 어느 리포트에 보니까 이쪽의 대장은 JYP가 아니냐라는 어떤 보고서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아이돌에 대한 자세한 어떤 이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냥 사업 구조만 보는데요. 사업 구조로 봤을 때는 SM이 조금 더 플랫폼화돼 있고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과거에 SM을 저희가 매수했었잖아요. 저희도 SM을 이때 분할 매수해서 이때 매도를 했었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회사 플랫폼보다는 가수 하나하나의 어떤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일단은 그 가수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하지만 얼마 전에 SM의 어떤 악재가 있긴 했지만 아마 플랫폼이 좋으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셀트리온의 셀트리온의 어떤 물량이 매물이 조금 나온 이런 상황들이 다른 중소형주 빚을 못 본 중소형주들에게 어떤 수급이 좀 공급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들고 지금 보면 시장이 국내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시장이 다 좋습니다. 현재 다 좋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됐을 때 코스닥은 어떻게 될까? 과거였으면 아마 코스닥이 소외가 많이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번 정권의 어떤 의지가 코스닥을 살리자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KRX 300이라는 새로운 지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에게 셀트리온 이전 상장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도 이전 상장돼서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도 다 좋은 윈윈하는 어떤 전략이 아니었는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얼마 전부터 이런 생각을 좀 비슷하게 하긴 했었는데 오늘 비슷한 어떤 리포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나왔는데 사실 하루에 보면 뭐 한 100개에서 한 많으면 한 200개까지도 크고 작은 어떤 정기 리포트라든지 각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거를 전부 다 보려고 이제 소화를 하긴 하는데요. 매일 다 보긴 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시장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종목, B 종목, C 종목이 있다. 근데 한 애널리스트가 이 세 개의 리포트를 하나씩 다 써놓고 기다리다가 상승하면 리포트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보통 하락할 때 B 종목이 하락할 때 B 종목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널리스트들까지도 너무 기술적 분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셀트리온의 오늘 셀트리온을 본다면 셀트리온의 이 하락에 대한 어떤 매도 의견이 전무했거든요, 거의. 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렇게 거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참 크구나. 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믿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들 하루에 100개 이상씩 나오는 보고서들 중에서도 저의 입맛에 맞는 것만 이제 좀 조금 더 이제 좀 진지하게 읽는데요. 오늘 저의 입맛에 맞는 어떤 보고서가 나와서 좀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거는 제가 그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셀트리온을 제외하니까 막상 코스닥의 상승률이 3%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은 코스닥은 이런 셀트리온의 쏠림 현상이 언제쯤 완화될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은 변곡점은 1월 말에서 2월 정도로 예상을 했고 3월에 가까워질수록 완화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3월이라는 근거는 코스닥 이전 상장하는 어떤 수순에 의한 어떤 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쭉 보면 결론은 한 3월 옵션 만기일 정도 때 3월 옵션 만기일 정도 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셀트리온이 그렇죠?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같이 셀트리온이 계속 강하진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전에 수급은 이익 실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얼마나 시세가 많이 나왔냐면, 한번 볼까요? 이 바닥권에서부터 하면 돌파하고 나서부터 어제 종가로 하면 60%가 올랐고요. 오늘로 보면 47%. 이 정도 되면 뭐 눌릴 수 있죠. 충분히. 그죠? 충분히 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계속 직선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어, 이 사람의 그 리포트의 주 내용도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으로 옮겨갔을 때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건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사람은 이제 잉여현금 흐름으로 좀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코스피 대형주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대형주들의 잉여현금 흐름이 2018년도가 예상치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중형주의 잉여현금 흐름 보면 이쪽이 훨씬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전방 산업인 어떤 대형주와 후방 산업인 중소형주가 있는데, 얘네들이 1, 2년 동안 좋았다. 이제는 얘네들한테 수급 매기가 좀 쏠리지 않을까. 왜냐면 잉여현금 흐름도 좋고 실적도 역시 다 좋다. 뭐 이런 의견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PBR이 좀 높은 애들이 좀 많은데, 그거 말고 PBR이 높지 않은 애들로 한번 찾아본다. 특히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중형주들을 몇 개를 좀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게 있겠죠. 잉여현금으로서 실적을 한번 본 겁니다. 보면은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7년도까지 마이너스였다가 2018년도, 2019년도에 확 엄청 크게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 좋아지죠. 영풍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실적의 바닥을 잉여현금 흐름상 바닥이었는데 확 좋아지는 것들. 저는 만약에 이런 쪽에서 이런 걸 보고 만약에 주가를 고른다면 그래도 PBR이 낮으면서 ROE가 좀 높은 회사들을 좀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풍, 두상중공업 뭐 이런 애들도 괜찮겠죠. 이렇게 본다면 한번 봐볼까요, 차트를? 한두 개만 한번 우리의 방식대로 한번 이 리포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풍, 영풍을 한번 볼게요. 영풍에서 실적을 볼게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단은 ROE가 증가하느냐죠. ROE가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증가하네요. 일단 합격. 그다음에 그다음에 EPS 증가율을 한번 볼까요? EPS 증가율이 169,920이 15. EPS 증가율도 높아야 돼요. 그렇죠? 169,920 나누기 152820은 100이 1 곱하기 100. EPS 증가율이 1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회사는 우리의 매수의 종목이 아니죠? 그렇죠? EPS 증가율이 20% 이상 되는 것만 매수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조금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은 펀드라는 것을 운용하는 것들을 개념으로 많이 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처럼 뭐 한 5종목 정도를
다섯 종목 혹은 열 종목 미만으로 보유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걸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과 LG이노텍까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어때요? 완전히 바닥이죠. 이거를 실적으로 한번 보면 ROE를 먼저 봐볼게요. ROE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한 5로 느네요. 괜찮다 생각이 들죠 일단. 그리고 EPS도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냐면 EPS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흑자 전환하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때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다른 거 다 빼고 이렇게 말씀 들어보는 거예요. 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바닥권에 들어간 종목들이 들은 저희의 일단 매수 대상이 아니죠. 저희의 매수 대상은 적어도 만약에 여기가 여기였다면 반등을 보이고 적어도 여기가 크로스 난 상황에서 이때 매수하든지 이때 매수하든지 혹은 뭐 요때 매수하는 거고, 이 이게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예상하고 여기 저점이다라고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들을 보면 추천은 하긴 하는데 얘네들이 자기네들한테 이 종목을 사라고 하면 진짜 살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보고서를 내지만 너 돈으로 너가 사볼래? 라고 하면 살까? 두산중공업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상하죠? LG노텍은 어때요? LG노텍은 이제 하락이 엄청나게 진행된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현재 지금 되게 위험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실적을 한번 봐볼까요? LG노텍을 보면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ROE가 이렇게,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17년 ROE가 2017년도에 10, 예를 들어서 10, 16, 15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ROE가 증가하네,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EPS를 보면 이렇게 8,669원, 그 다음에 이번 연도 2018년도에 14,906원,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6524 계산해보죠. 그 다음에 PER도 한번 적어볼까요? 팩으로 한번 해보죠. 팩으로 봤을 때는 2018년도에 9.79, 8.84. 이게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산수를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먼저 증가율을 한번 볼게요. 일단 ROE가 증가하는 건 아주 긍정적이죠. 그러면 요거 14906 나누기 8669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00. 요때 71% 정도가 상승하고요. 요때를 한번 볼게요. EPS 증가율이 16524, 14906은 한 10% 정도 상승하네요. 그럼 이것을 팩으로 한번 따져보면 PER이 2018년도에 패그 지수는 이렇게 되겠죠. 71. 그리고 PER 분의 10. 이거를 또 계산해 볼게요. 9.79 나누기 71은 0.13. 이번 연도에는 0.5 미만, 0.1로 떨어지는 아주 매매하기 좋은 위치가 아닌가라는 팩으로 보면 그런 거고, 내년을 보면 어떨까요? 내년을 보면 8.84 나누기 10, 0.8. 이때도 뭐 그닥 나쁘지 않은 1 미만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뭐 부채라든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ROE가 증가하고 있고 패그 지수도 0.5 미만이고 아주 좀 괜찮다라고 봤을 때 보더라도, 그런 종목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그 리포트가 나온 날에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200일선 아래에 있을 때는 건들지 말아야겠죠.
저희의 매수의 시기는 이 검은색 선, 이 아래에서는 매수하지 않죠. 적어도 이렇게 크로스가 난 상황, 이 위에서 매수하는 게 아주 의미 있겠죠. 이렇게 차라리 이때 이만큼씩이라도 작지만 수익을 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리포트를 볼 때도 조금 좀 골라서 듣자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밑에 보면 좀 턴어라운드 중형주에 대한 예시를 좀 몇 개 나왔는데요. 턴어라운드 되는 것 중에 ROE가 가장 높은 걸 한번 봐볼게요. 한전 KPS ROE는 상당히 높죠. 그리고 아니면 PBR이 낮은 걸 한번 봐볼까요? PBR이 낮고 ROE가 6 정도 되는 세아베스틸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가장 많이 점프하는 애들은 다 비슷하게 점프하네요. 그죠? 요런 애들도 골라봤는데, 여기서 하나만 한번 골라보면 PER 가장 낮고, 그죠? PER 가장 낮은 게 일단 8이죠. 근데 거기서 더 싼 거 0.6배 정도, 요거 한번 해보죠. 세아베스틸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아이고. 세아베스틸 이런 종목이 보면 한번 과거에 이렇게 쭉 돌아 나가고 파동이 이렇게 한번 왔네요. 여기에서 이게 다시 갈지 하락으로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죠. 일단은 실적을 한번 보죠. 실적을 보면 ROE가 어때요? 줄어들고 있네요. 그쵸? ROE가 2017년도에 7.49인데 2018년도에 7.24, 그리고 내후년에는 7, 이러면 아예 그냥 제외합니다. EPS 성장률은 당연히 늘긴 하겠죠. 늘긴 하겠지만 EPS 성장률 한번 봐볼까요? 3738 2017년도에, 2018년도에는 3826 보면 3826 나누기 3738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2.3%만이 EPS가 증가하거든요. 우리의 매수 대상은 아니겠죠. 그리고 가끔 예전에는 이 BPS로 주가를 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BPS가 이렇게 갔을 때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하는데요. 이 방식은 조금 요즘이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설명은 뭐 혹시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긴 하는데, 일단 오늘의 말씀 중에 뭐였냐면 일단 리포트가 나올 때 적정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적정 가치도 나오곤 하는데, 이거 역시 상당히 차트를 신경 쓰면서 현재 주식시장을 신경 쓰면서 눈치 보고 나오는 리포트들이 많다. 셀트리온 같은 거 단 한 곳도 거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애널리스트가 없었거든요. 그건 이상하죠. 그리고 리포트에 나오는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검증을 좀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 검증하는 방식은 뭐 어렵지 않죠.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고 따르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중에 고객들한테 꼭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ROE가 증가하느냐, EPS가 20% 이상 증가하느냐, 혹은 패그 지수가 1 미만이냐, 요 세 개를 지금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요 정도만이라도 좀 검증해서 여기에 들어오면 관심 있게 째려보는 거죠. 째려보다가 안전하게 분할 매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리포트를 100% 믿지 말고 한번 검증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어떤 매물 출회가 오늘 하루로서 다 끝난 것도 아닐 수 있고, 그렇다고 앞으로 더 안 갈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인데, 다만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된다면 다른 중소형주들에게 수급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세는 역시 앞으로도 살아있고, 하지만 지그재그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방송을 좀 마치고요.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좀 안 좋아서 앉아있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방송 무사히 좀 끝낸 것 같지만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